근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받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 조건이 소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고객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면 그러니까는 이 6하원 칙 중에서 네 가지가 성립이 되어 있으면 이제 종신보험 클로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파워프레이즈로 썼지만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저축 목적은 좀 모르겠는데 사망보장,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에 종신보험을 내가 가입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금액을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월납을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갖고 보험사 계산 악용을 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할래, 3억으로 할래 이렇게. 근데 이 네 가지가 먼저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먼저 아까 제가 공유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네 가지가 돼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 클로징이 이제 강하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클로징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를 제 친구가 여기 저희 그 친구가 여기다 개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음으로 1시간 반씩 걸려서 계약하려고 일일이 피부과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여기서 피부 뭐 3종 해가지고 레이저 다 맞고 하는데 저는 그냥였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직원 중에 저도 이제 여자 FA가 있는데 FA가 이 습진이 엄청 심해요 손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다 갈라져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피가 그냥 흘러요. 여기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치료를 스테로이드로 하거든요. 주사를 맞죠. 근데 계속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약을 발랐는데도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자존감에 이걸로 와서 출근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퍼지냐면 여기까지 퍼져요. 이제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하다가 야 이거는 안 되냐 해가지고 했더니 오라 그래봐. 근데 레이저 우리 기계가 많으니까 몇 개를 쏴볼게. 그래서 흰색 점 나오는 레이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서 그거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쐈는데 강남에 그 많은 피부과에 돌아다녀도 안 되다가 여기 오서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손이. 네.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스트레스였죠. 영업하러 가야 되는데 매일 시음씩 2시간씩 와가지고 이거 치료받고 가니까. 근데 결국에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그 이런 피부 이제 습진 이런데 관련된 그 네이버에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200원을 올린 거죠. 네.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소했으면 좋겠으니까는 그 거기다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클로징인 거거든요. 여기 당신은 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친한 사람한테 넌 여기 가야만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신보험에 대해서 클로징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100% 확신은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분의 종신보험을 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종신보험을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혹시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앞으로 클로징이 안 된 이유 여기 있잖아요. 네, 내가 남편 오케이 100번이 안 돼서 그 배우자 거라도 가족 거라도. 아 그래요? 이거 본인 거. 아 본인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된 거예요. 준비는. 근데 본인 거 가입할 때 어떠셨나요? 상품 어디 걸로 하셨어요? 여쭤볼게요. 왜 삼성생명을 했어요? 생보 출신? 생보 출신 다 하죠. 월급 한 400 하세요? 그 정도 해야 사업모금 있다고 한 16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선보 출신 분들 중에서 나 사망보험 가입하신 분? 당기나 말고 내 사망보험 진짜 내가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사망보험 없죠. 그러니까 이 클로징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빨라진다. 왜냐면 상품을 왜 여쭤봤냐면 10만 원짜리 가입하려고 보면 이제 내가 상품을 고르거든요. 내 걸 이제 내가 돈을 20년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상품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상품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능들도 막 생각해 보는데 나한테 지금 이 네 가지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클로징 안 되는 이유를 되게 빨리 찾았네. 강의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내가 리뷰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리뷰하기를 시키겠어요? 네. 어떻게 가보면 종신보험을 간단히 정리하면 관련된 컨셉은 저희가 4번, 5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종신보험의 목적은 저축성보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축성보험이 맞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오프 더 레코드를 한 거예요. 저축성보험으로만 판매를 했으니까 소비자 일부가 발령이 되고 금감에서 이게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저축이라는 게 재원을 일정 기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축이라고 하면 종신보험도 저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너무 포커스 온이 되니까 사실 얘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얘가 죽은 상태에서 이걸 위주로만 세일즈가 되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이 기능이 명확하게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종신보험은 연금 재원으로서도 실제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자금, 그 다음에 종신보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자산이다. 내가 종신보험을 달러 종신보험을 가입했으면 어쨌든 얘네가 예전에 달러 종신보험을 보면 프루덴셜 그거 보면 예전에는 그 계좌를 무조건 스탠다드 차타드나 외환은행 계좌만 받았거든요. 왜냐면 들어가 여기서 환전 수수가 싸고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매월 여러분들 가입해 보시면 전 달러 종신보험 갖고 있거든요. 내 신한은행 계좌에서는 뭐 36만 7,320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내 계좌에서 빠진 거고 보험사로 가는 순간 이거 달러로 환전돼가지고 지금 그 특별 계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종신보험을 달러로 가지고 있다 치면 나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니 없진 않죠. 발행되고 있죠. 2019년에도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이제 그냥 묵살당하긴 했는데 그 라디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화폐 개혁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는 5만 원권 지폐의 40%는 시중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경제에 들어가서 이걸 끝내려면은 결국에는 화폐 개혁을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필리핀보다 페소보다도 우리가 화폐 가치가 높아요 지금 그 화폐 단위 수가. 그러니까 1불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1,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지금 웬만한 뭐 중국 위안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엔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숫자가 너무 넘어가서 지금은 병 단위가 쉽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화폐 개혁을 한다고 치면 화폐 개혁을 하면 보통 달러당 환율이 보통 1,600원을 예상하고 북한 정권의 몰락,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신군부가 들어서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하면 보통 달러당 1,800원. 전 세계적인 국가 안보 위기가 겹치면 이런 것처럼 달러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데 내가 사망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있지만 1억 4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이슈에서 내가 사망보험금은 5년도 10년의 이슈가 아니니까 30년도 40년도 간다 치면 결국에는 사망보험금은 1억 4천을 준비했는데 이게 2억 3천이 될지 2억 8천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자산으로서 성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지 환급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사실 목적상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기능들을 여기 제가 다 적지도 못했어요. 여기 못 적은 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가 그럼 기프티콘이 하나 드릴까요?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서 제가 못 적은 기능 여기서 네,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편에서 읽어보면 납입편제, 중도인출, 추가비, 약관인출, 생활자금, 연금전, 연명급부 말고 또 기능이 또 있잖아요. 유니버셜. 아 유니버셜이 이제 그걸 합친 거죠. 네. 비과세도 좋고 비과세 근데 이제 상품에 우리가 배설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 네. 오 좋죠. 박수 한번 주세요. 가면 안납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 안납 기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 말고 기능.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능들도 보세요. 우리가 납입 면제를 하나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로징 하셨다고 하셨는데 납입 면제 기능을 한다 치더라도 20세 성인이 65세까지 생존한다고 쳤을 때 2525 443인가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고혈압, 5명 중에 한 명 당뇨, 여성 2525, 여성 2명 중에 한 명이 여성관절염, 남성 5명 중에 한 명이 남성관절염, 443. 4명 중에 한 명 우울증, 4명 중에 한 명 뭐 레이디슨, 3명 중에 한 명 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내가 50%그 장애에 그 관련된 남면 특약이 있는 상품들이 있고 뭐 선지급 GI 같은 경우는 보통 암도 남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남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철학을 담아보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설계할 때 저는 보통 여러분들 몇 년다고 설계하시는 지금 우리 단기남을 좀 빼두는 겁니다. 단기남 잠깐 빼도 그냥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설계할 때 저는 종신보험을 지금은 그때그때 다 다르긴 한데 한때는 꽂혀가지고 저는 65세남으로만 설계했어요. 또는 70세남. 연령이 너무 좀 높으면 70세나 좀 젊으면 65세나.
그래서 납입 기간을 보통 30년 내지 40년을 했었거든요.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왜 40년 납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치, 내가 얘기했구나.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20년 납 동신보험 갖고 계신 분께 저는 물어봤어요. 고객님, 혹시 이거 담당 설계사가 왜 20년 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여쭤봐요. 혹시나 지금 그 담당 설계사 연락이 된다면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왜 20년 납을 했는지. 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근무하시는 지점의 분위기나 지점장이 아마 20년 납을 보통 설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할부 개념으로 20년 납이 240개월 할부 때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원래 그 정도 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납입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이야기하지만 현재 위험률과 손해율을 가정했을 때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얼마만큼 할부를 해서 낼 것인가인데 그 납부해 가는 과정에 질병의 빈도율이 가장 높아지는 50대에서 60대 시점에 저는 사실 납입을 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 왜? 지금의 지금 20만 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물가 상승률 고객님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연금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도 높지는 않겠지만은 20만 원의 가치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30년 후에 납입을 하실 때는 현재 가치로 한 8만 원 정도 느낌만 내시면은 그냥 진짜 핸드폰비 하나 정도만 내시면 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34% 확률로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납입 면제를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손해사정사들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손해사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사실 교통사고냐? 그러니까 신체 괴물 자동차가 있지만 손해사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높은 커미션은 남면 커미션이거든요. 왜냐면 남면이 고객한테 돌아가는 보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남면을 설명드리니까 3분의 4분 정도 설명드렸어요.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종신보험 클로징을 위해서 초회 면담 단계에서 이 남면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만큼 고객한테 미단계를 했냐 이거죠. 우리가 기능이 있고, 자,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스토리텔링을 풀려면 결국은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기능만 갈래도 한 개당 5분, 10분만 잡아도 상품 설명서 딱딱 찍으면서 가더라도 사실 갈 것들이 많단 말이죠. 여명급 분은 스토리텔링 하면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징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엔 제가 오늘 계속 드릴 말씀은 AP가 약했던 거예요. 초회 면담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회 면담이 얼마만큼 잘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의는 어쨌든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종신보험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라는 게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잘못된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데서 종신보험이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 형태를 갖추는 하나의 형태일 것이고 종신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쭉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약하실까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었어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PPT 하나 뺀 게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종신보험 제가 처벌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5번 뵀으니까 19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드려요. 초특급이죠. 초특급. 초특급이 거의 초특급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종신보험 권하는 설계사는 상종하지 마세요. 이게 썸네일이야. 네. 두 번째 호갱구조대라고 되게 좋은 채널이에요. 근데 이 호갱구조대 채널은 10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카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IT 출신에. 이 사람 이슈가 되는 걸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험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썸네일은 뭐야? 종신보험 들고 죽으세요. 이게 또 두 번째 뜨는 거고 세 번째 쭉쭉쭉 많아요. 종신보험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근데 제가 고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유튜브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자 이분들의 말 그러니까 초특급은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호갱구조대는 자기 얼굴을 까지 않는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근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한라이프에서 야 종신보험은 가장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이었고 어떤 그런 가치였는데 20세부터 39세까지만 가능한 왜 로지 종신보험 얘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도 영원히 젊지는 않을 테니까 준비하겠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신보험을 출시했냐. 그럼 성대규 사장은 희대의 사기꾼이냐.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거한다면 성대규 사장은 이 금융 환경을 잊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대규 사장 내림을 쳐보면 어마어마한 국제변호사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선 중에 하나만. 이 사람이 어떤 선구안적인 자세로 결국엔 이것이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이 기능을 가진 것들이 결국 먹힐 것이다라는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품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게요. 근데 이랬다는 거 하나. 이것도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자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인이 가입하지 말라고 떠들어댑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는 만큼 이익이 크게 나는 상품에서 보험사가 판매율을 올린다고도 합니다. 또는 늦은 나이에 보험에 가입할 때 부과되는 아주 높은 보험료까지 다 넣어서 계산함으로 보험료가 쓸데없이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나 종신보험의 특성 좀 잘 알지 못하는 소위 보험 전문가의 무지와 편견의 소치입니다. 라고 이게 한국경제에 나왔는데, 이 김두철 교수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위험관리학 보험학 박사를 했고, 그다음 우리나라 보험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말이 더 맞냐 이거예요. 고객님한테 여쭤보는 거.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슬그머니 기울어지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던 건, 지금 이거 여러분들 그 생명보험협회, 그러니까 일을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생명보험협회 뭐 통계청, 이거는 쭉 그 즐겨찾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관리자니까 저는 제일 많이 들어가고 보는 데는 보험대리점 비교공시예요. 어느 주에 이거 잘하나. 근데 여러분들은 생보험협회 들어가면 정말 그 월별로 해가지고 월간 그 생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급된 보험금은 얼마만큼인지, 그 다음에 사실 뭐 이제 생명이 많이 풀렸는지 변액이 많이 풀렸는지 입원급여금 얼마가 나가는지 수술급여금 얼마가 나가는지 이게 통계가 매월 나와요. 보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인데 보시면 사망보험금이 지금 1년 합계가 대략적으로 1년 동안 그냥 12월에만 보면 21만 9천이에요. 21만 9천. 그러니까 21만 9천 거니까 보통 한 달 동안 지급된 금액을 평균 치면 한 3, 4만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월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는 사망보험금을 받아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적인 금액이 이거 따져보면 인당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신보험을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보자 이거죠. 1년에 매월 누군가 14만 명의 가족, 그러니까 내 4인 가족을 치면 60만 명 정도, 제가 시행시행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재원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종신보험의 순기능이 매월 발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면도 봐야 돼요. 근데 종신보험을 싫다 나쁘다는 것은 홍보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남은 사망보험을 가지고 내가 대출금 갚았다, 이것은 사실 아무데나 막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인문학적 요소이지만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뭐 해장금과 사망급여금은 보험금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환급금, 뭐 사망급여금을 따지게 됐을 때 생명보험, 종신보험이 얼마만큼 이 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종신보험의 클로징이 약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종신보험 상품 스펙 교육 영상들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가면 이거 되게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안 지루해요. 보시면 여기 5개만 보시면 예정이율, 적용이율, 공시이율, 그 다음에 위험률, 산출이율,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고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보험상품을 만들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뭐 미래에셋에 들어가셔도 좋고 삼성 들어가셔도 좋고 뭐 DB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면은 이 걔네 이제 다 원서마다 그 온라인 스쿨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보시면 이 상품 교육 영상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컨셉 세일즈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품 안내장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만든 자료인데 안내장은 고객을 위해서 만든 자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져요. 이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상품 설명서 요새 동영상은 한 50장씩 나오더라고요. 서면을 보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네. 이거 신인 때 딱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읽어보시고 결국 종신보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셔야 그래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what, why, when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너무 하면 좋으니까 딱 목표, 사람은 목표를 정할 때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스마트 목표 측정법 아세요?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스마트에 맞게 해라. S가 스페시픽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5개면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 측정법이 있는데 요거 딱 5개 정도만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나 관심 가졌던 회사들 그
꼭 정독해 보시고 시청해 보셔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종신보험은 빠르게 늘 수 있어요. 제가 기존까지 말씀드렸던 다섯 번의 강의는 뭐였냐면 손보 출신이시고 종신보험 잘 파면 못하시니까 야 종신보험이 좋은 거였구나. 아 괜찮네. 관심을 가져보자. 아 저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거에 니즈 관계를 저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팔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은 저보다 원수사에서 한 달에 월급 400씩 받으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셔라 라는 거고, 종신보험 클로징이 약하다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FC가 종신보험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피부 말씀드렸었죠. 본인이 진짜 종신보험을 좋아한다고 하면 멱살 잡고라도 가입을 시키겠죠. 그리고 눈에서 저는 눈이 희번덕 된다고 하는데 이 희번덕 되면은 고객이 거절 잘 못해요. 근데 눈에서 그 이제 내 스스로 그 있죠 그 임재범 그거 좀 거친 생각이 막 다다다다 웃으면 그 거절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종신보험을 잘 팔기 위해선 고객을 니즈환기 시키게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먼저 니즈환기가 될 가능성,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스킬보다도 화법은 제가 그 김옥기 단장님 뭐 공유해 주시면 저는 제가 제 오픈 채팅방에 화법 매일 올리거든요. 종신보험 100개도 있고 1000개도 있어요. 제 뭐 여기 파일 보면 화법을 1000개 알면 뭐 할 거냐고.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화법을 쓰지 못하는데 써도 이렇게 하겠죠. 지금 준비하시는 건요, 미망인 아시죠? 미망인의 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클로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에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영상 제가 처음 트는 것 같아요. 영상 그죠? 소리 나오겠죠? 너무 떨리는데? 소리 나올지? 아니에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슬프지 않아요? 충격적이겠지?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재생명이 안 되지? 왜 안 나오지? 이건 100% 이 환경의 문제인데. 왜냐면 딴 데는 다 틀렸거든.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보겠습니다. 오! 볼게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영상 종신보험을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더 설명해? 그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작가가 보험 잠깐 했어. 제가 봤을 때. 종신보험 이거보다 어떻게 더 설명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요. 근데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을 일단 좋아하시는 건 이제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좀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클로징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종신보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로징 하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클로징 하신 거 잘 아시죠? 근데 과연 이제 클로징이라는 것을 하나의 의식행위처럼 가져가느냐 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로징을 제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클로징, 종신보험의 클로징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이따가 김범기 단장님 통해서 그 제가 공유 하나 드릴 건데 그 네카토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10월에 인가 받았죠. 올해 10월부터 들어오죠. 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카토한테 허용한 범위가 뭐냐면 그 고부가 가치이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종신보험, 변액보험은 못 들어와요. 네카토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여보시는 건강보험은 다 들어와요 이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이 좀 다릅니다. 건강보험 클로징과 이제 이 고부가 가치 종신보험, 연금보험 클로징은. 근데 이 클로징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확신을 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확신을 주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클로징을 다시 대해보자 이거죠. 자, 확신을 주는 과정이라는 것은 보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고객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이 또는 보장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클로징 과정이라는 겁니다. 클로징 과정은 상품을 제안하시고 계약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아니라 고객의 눈빛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에서 반드시로 바꾸는 이 과정을 우리는 포커스 온, 방점을 여기다 찍어두고 우리는 상담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은 이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초회 면담과 이 클로징 면담 단계에서도 클로징은 사실 2시간 면담 친다 치면 기승 전결에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초회 면담 2시간과 이제 2차 면담 1시간 반에 이 빌드업을 하고서 여기서 빵 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생명보험사 출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리크루팅 할 때도 이제 클로징 할 때 예전에 했던 게 있어서 정말 내가 어렵다는 것은 진짜 저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도 잘 못했고 막 저는 그런 알콩달콩한 말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험을 팔고 이제 리크루팅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그게 이제 배웠으니까 교육으로 클로징은 의식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세레모니를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클로징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내실 때 주말에 혹시나 바쁘시겠지만 그 영화를 한 개 좀 추천을 드려요. 추천은 아니고 그냥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글렌게리 글렌로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에 미국의 이제 부동산 호황 시기에 부동산 영업사원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느와르 형식이라서 유쾌하거나 그런 거진 않아요. 근데 그 영업사원들 아주 진영, 아주 이제 지독한 그런 생활상을 다룬 영화거든요. 약간 그 올드 영화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이제 여기 치면 이거죠. 여기 이제 대표님이 계시지만 김홍희 대표님이 계시지만 하루는 이제 뭐 심두섭 사장님이 이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체험을 와서 실적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너네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고 다 앉아. 이렇게 교육자를 불러놓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렌지 클로징이라는 얘기를 해요. 너네들 지금 클로징을 하고 있지 않다. 네. 클로징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건데 너네 클로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렌지 클로징 항상 숨쉬듯이 클로징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클로징의 필수 요소는 신념은 90% 기술 10%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강의 주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저한테 기술 10%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기술은 10%밖에 포함 안 되고 신념이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신보험을 얼만큼 좋아하는가 라는 거. 내가 종신보험을 월에 진짜 내가 만약에 월 소득이 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월에 한 50을 종신을 내요. 부담되죠. 근데 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억울해서라도 남을 가입시킨다고. 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실제로 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클로징의 본 의미는 이렇게 계속 생각하셔도 돼요. 고객이 자칫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고객이 미래에 보장받지 못할 것들을 내가 막아주는 진짜 리스크를 막아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서의 그 결정을 미루는 고객을 내가 결정을 지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클로징을 미루는 고객들께 저는 보통 이렇게 특히 건강보험할 때 클로징 제가 쓰는 화법은 아니고 화법이라면 너무 약간 그 뭐랄까 너무 장사꾼 같고 그냥 제가 자주 드리는 예시는 이거예요. 고객님 혹시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언제 가입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여쭤보다가 쳐볼게요. 언제 가입하는 거 같으세요? 보험을 병원 갔다 오고 나서 혹시 언제 가입하는 거 같으세요? 그죠? 또 뭐라고요? 주변에 누가 아플 때 그쵸 부모님들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아니요 고객님 사람들은 보험 설계사가 찾았을 때 보험을 가입합니다. 네. 뭐냐면 살다가 누가 아파도 절대 자기가
삼성생명 프라자 가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몇 달 이내에 주변에 보험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보험을 들라고 징징발이 떨면 그때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클로징이라는 건 그거예요. 할까 말까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권유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계약을 시킨다고 표현하는 게 클로징은 더 맞다라는 겁니다. 클로징을 우리가 두고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클로징을 앞두고 있을 때 고객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좀 포인트로는 5가지 잡아보면은 누구나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어떤 경제력을 입증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의 그러니까 보험 엄청 싫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강의자를 꾸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라 제 고객이 어제 사진 하나 보냈는데 이거 앞에 부분을 보여줄게요. 저한테 가입한 금액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돌렸더니 암진단비가 오른지 300억으로 뜨는 거예요. 네, 이거 캡처해서 보냈어요 저한테. 저한테 암진단비 300억이나 가입시켜줬냐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뇌출혈도 한 개에 100억이에요. 네. 내가 75. 내가 75. 네.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냥 돌렸을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 몇 시야? 이제 10시 50분에 보냈던 거예요. 저한테 이게 너무 보호해줬냐고. 네. 그래서 이거 모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보장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렇게 여쭤봐도 고객님한테 할 때 혹시 제가 제안드리는 보험이 그러니까 암진단비 5천만 원이 한 달에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말을 못하죠. 그 아예 그 감이 없으니까. 그럼 한 달에 300원이면 가입하시겠냐? 그럼 가입한다고 하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가입할 의사는 있어. 이걸 가질 의사 있는데 그냥 보험료 가격이 비싼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하고 꿈을 갖고 싶고 이게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긍정의 심리고 부정의 심리는 뭐가 있냐면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이걸 나도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못하는 거야 라는 이제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언가에 지출할 때 막연한 저항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냥 활자만 봐도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고객이 다 우리도 갖고 있는 심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요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클로징 그러니까 상담 이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이거죠. 내가 이제 그 구색을 맞춰보자 이거죠. 자, 클로징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져 있어요. 클로징도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제가 하는 세일즈 프로세스 총 강의 클로징 파트에 나온 부분인 것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는 구매 신호를 확인해야 되고 테스트 클로징 해야 되고 관리 처리해야 되고 이제 클로징하면 된다. 짧게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교육 받으신 걸 거니까 구매 신호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사겠다 안 사겠다를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도 오면서 어제 저희 이제 FA분이 녹음한 거 1시 너무 잔인하더라고. 녹음 파일을 1시간 반짜리 보냈는데 피드백을 해달라고 오면서 이제 들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는 동반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둘이 잘 안 나가요. 좀 문화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이건 제 영향인데 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저는 동반을 제 상의자랑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근데 상담은 못했죠. 왜냐면 상담 시작하기 전에 내 팀장님이 가가지고 고객이랑 싸워가지고 네. 제 팀장님이 맞춤 정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뽑은 사람이. 근데 제 그 고아 계약 첫 번째가 동대문 원단상가 시장 그 사장님이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제 폼을 잡으면서 뭐 한마디 얼마씩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농담적으로 어프로치를 준 거였는데 이게 팡 후궁이 안 맞으니까 불이 붙어버렸던 거예요. 네. 제가 그 다시는 동반을 안 나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동반을 많이 나갔지만 저희는 그런 문화가 크게 많이 없어요. 동반 나가는 문화가. 대신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저희는 옵저빙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상담 나가는 걸 후드티 입고 가가지고 듣는 거예요. 제가 몰래. 네. 카페 뒤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고객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럼 고객과 등지고 앉아요. 뒤로. 네. 그리고 후배도 마찬가지 선배 것도 똑같이 따라가요. 저도 제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만약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다. 그럼 상담실 여기가 상담실이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밖에서 5명이 들어요. 이런 옵저빙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를 해보면 되게 좋은 건 고객이 구매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야 이제 그만해라 나 할 테니까 하는데도 계속 설명을 해. 네. 그다음 질려가지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네. 저의 고벽이 뭡니까? 저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제 고벽은 첫 번째 말이 빨라요. 두 번째 손을 많이 써요. 세 번째 말이 빠른데 어려운 단어가 나면 발음이 씹혀요. 네, 잘 알고 있죠? 네, 이것만 봤으니까. 네, 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혼자 했으면 백날 몰랐다고요. 저는 이거를 4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 세미나 셀링 하는 걸 떼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저는 장교 출신이니까 제가 그때 무슨 저희 AI 생명에 있을 때 AI 생명에는 제가 있었던 조직은 장교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191명이 다 장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장성 출신, 그러니까 이성 장군을 저녁하나 고용해가지고 군부대를 틀었었거든요. 그때 그 군부대를 다니면서 50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전처럼 지금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서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테스트를 받으면서 저도 안 거예요. 내 고벽이 뭐가 있구나. 되게 많이 고친 겁니다, 지금이. 예전에는 진짜 랩하듯이 했어요. 근데 말 빠르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안 고치는지 아세요, 혹시? 말 빠르면 집중을 잘해요. 잘 들으라고. 네. 그래서 지속력을 좀 낮춘 건데 이것처럼 언어 신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고객이 계속 보내고 있는데 못 알아챈다고. 네. 구매 신호, 곰곰이 생각이 되게 진부한 거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못 놓치고,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왔다면 이제 상당 단계가 내가 아직 40%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60% 날리고 빨리 이제 종결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클로징 단계로. 이걸 내가 확인을 했으면. 근데 이 60% 하는 순간 다른 쓸데없는 정보 줘가지고 또 생각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구매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클로징 단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적 신호. 고객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진짜 보험료 얼마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셋째를 가질 계획인데 그때도 알바를 못 해가지고 소득이 줄어들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거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를 2년은 보험료를 못 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거절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건강진단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이런 멘트들이 다 이제 체결의사란 말이에요. 체결의사. 근데 이 체결의사를 자칫 잘못하면 나비끼가 줄일 수 있냐 했더니 막 짜식 20년 납해야지 술을 최고로 받는데 7년 납하면 이거 간다고 그랬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체결을 다시는데 거절신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 못하면 계속 호빵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이게 주로 계약의 내용이나 보장급여에 관한 질문이 많아지면 그 순간 이제 클로징 단계가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설명을 요약해서 60% 할 거를 한 10%로 줄여버리고 바로 종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테스트 클로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뭐 맨날 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뭐 강의하지만. 근데 이게 FC예요. 이게 있는데 넘어가면 이거 추정승법은 이거죠. 이거 진짜 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잘 안 할걸요. 근데 해보시면은 잘 된다 이거죠. 추정승법. 그리고 요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요. 법정 상속인 상속순위 다 외우세요 혹시? 법정 상속인 상속순위? 네. 그죠.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사촌인 단계혈족, 그 다음에 4순위 형제자매. 이거 지금 말하면 약간 멋있지 않았어요? 이거를 고객한테 내가 쓰려고 이걸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네. 실제 지형에 대한 거를 이걸로 끝내보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반계혈족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이걸 해보면서 그러면 고객이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의 클로징을 하면 특히 많아지는 게 암진단비는 어차피 내가 받잖아요. 제일장애 급여금도 내가 받고 입원 수술비 다 내가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가는 순간부터 고객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하는 겁니다. 네. 관계를 다시 정립해요. 이걸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도 비율을 다르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식과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율을 달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으로 클로징을 하는 과정을 좁혀나가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 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물어보시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자식으로 많이 지정하면 보통 자식으로 많이 지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니 어제 아닌 거 있죠? 네. 짧게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대부분 근데 배우자를 제일 많이 주셨어요. 남자분이? 네. 그죠 있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법정 상속비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했어요. 어차피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대1이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배우자를 주장할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애들이 되바라져가지고 나이 크면 다 뺏어버릴 것 같아 엄마 돈을. 네. 엄마가 힘이 있어야 애들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는 100% 엄마랑 지정하고 싶다. 하더라고. 어차피 그 부부간에 증여한도는 이제 6억이라는 면세한도가 있고 상속도 배우자분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금이 없긴 없어요. 단일 지정한다 할지라도 아래가 뭐 사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은 뭐 자식이 뭐 싸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정 금액까지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지정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요하다는 거죠. 메디컬 클로징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건강공지 관련돼 가지고 하고 일부러 우리가 진단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네, 특히 생고는 후심사니까 손보다 선신사니까 없지만 생고에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후심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더 좋아진 건 요새는 DB생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지금 선심사가 되게 잘 됐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미 검진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클로징에서는 검진을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검진 절차도 저는 안내를 해요. 아마 또 생고 출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저도 한 3번 정도는 M1, M2, N3가 떠가지고 결국에는 고객을 지정병원 가서 그 종합검진 받게끔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절차들을 설명드리면 고객이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보험을 그렇게까지 가입해야 돼? 네 고객님 그렇게까지 가입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리고 양자택일법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월납으로 하시겠습니까? 연납으로 하시겠습니까? 증거는 집으로, 모바일로, 뭘로? 요새 합격됐죠? 모바일로 받으실래요? 직접 만나 전해드릴까요? 수익자는 누구로? 납입기간은 이거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사는 지금 거의 대부분 회사는 30일이나 말일자가 없거든요. 대부분 25일자고 회사는 계속 이체 앞으로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썰로 풀면서 이거죠. 납입기간을 죄송하지만 5일로밖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행하시게 되면 그쪽으로 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거절 처리. 거절 처리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거절 처리는 아마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절 처리는 뭐 자격 요건에 대한 거절 처리.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불안전 판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일단 넣고 보자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 거절 처리는 사실 되게 방법이 많아서 거절 처리 화법집은 사실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책 쓴 사람들 본인들 다 하지도 않는 거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 많이 있거든요. 다 본인들도 다 어디 배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진짜 거절 찾기는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특히 종신보험은 진짜 거절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험료 단순히 리모델링 경우가 좀 달라서 보험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상품이 있겠지라는 게 보통 건강보험의 그 거절의 끝이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진짜 거절을 찾아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네, 왜 안 하는지. 네. 그리고 오케이. 저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지금 1년간, 앞으로 향후 1년간 고객님께 안부를 묻고 제가 찾아가서 밥은 함께 할지 몰라도 보험에 대한 문자도 안 꺼내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안 하신 이유는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다음부터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라고 해서 이제 진짜 거절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쭉 거절과 클로징에 대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건강보험 클로징하고 이 생명종신 클로징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클로징은 기법과 단계를 챙겨야 될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생각과 사고의 전환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잠시만요. 시간 10시 20분. 오케이. 자, 성공적인 클로징을 위한 최애 면담 마무리 3가지 질문.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로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최애 면담이 약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식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클로징을 너무 궁금하다. 클로징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클로징 면담을 같이 가보면 성공적인 클로징 면담을 가보면 사실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고객님 잘 됐죠? 해서 한번 듣고 하다가 그거 주세요 빨리 하게 이게 끝이니까 원래 클로징은 네. 보러 왔는데 배울 게 없는 거죠. 왜? 초회 면담은 끝나니까. 초회 면담이 항상 되게 힘들지만 해보시는 거죠. 초회 면담할 때 세 가지 질문 꼭 하고 돌아오셔야 클로징이 쉽습니다. 첫 번째,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물어보고 와야겠죠. 다음번에 제가 종신 제안 드릴 건데 제안 드리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자,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하면 네. 자, 이제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면 자, 고객님이 오늘 보장 구성을 모두 마쳤고 그다음에 고객님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재무적인 목표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루고 싶은 가족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의 계획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찾아뵐 때는 아마 오늘 들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거고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고객님 앞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안을 들어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그날 실행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네. 거기서 거절을 맞으면 실행이요? 실행은 좀 그러면 우리 클로징 안 걸면 되죠. 그럼 초회 면담, 2차 면담을 다시 미정인 면담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집이 안 맞을 거절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들어보고 괜찮으면 뭐 진행할게요. 하면 두 번째 그거 얼마짜리 하실 건데요? 이것도 다시 완곡하게 표현하면 자 지금 제가 오늘 판단했을 때 고객님의 지금 실제 월 가처분 소득은 약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미 기존에 저축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되고 제가 드렸다시피 연금 재원은 대략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받는 연금액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건강보험에 제가 15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종신보험에는 제가 20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정도 편성을 예상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금액대를 저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셔야 제가 최적의 설계안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금액대를 대략적으로 범위로만 좀 정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이 질문을 완곡하게 또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건강은 제가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거 있으니까 그 GI 한 15만 원 정도에 맞춰주고요. 종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15는 뭐 무난할 것 같고 한 30까지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 금액을 듣고 와야 설계할 때 편하고 다음에 가서 오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네, 그리고 제가 그 요새는 이제 그 웹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와요. 그 문의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고객님이 있대요. 어떤 상황이래. 그 이제 갖고 갈 거래. 근데 얼마짜리 갖고 가냐?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정보가 없는데 그 얼마일지는 그 아시죠? 충청도시인가 그거 파는 돈이 아니 사는 돈이 뭐 이거 알죠? 네.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초회 면담에서 이거를 클로징 면담 가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언제 할 거냐? 다음번에 진짜 할 거냐? 네. 다음번에 못할 것 같으면 제안조차 하지 않겠다. 왜? 나도 그 집이 거절받을 필요 없고 당신도 그 집이 남한테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할 필요 없어요. 준비 안 되겠어요? 이게 다시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해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30만 원짜리 제안할 건데 통장 잔고에 30만 원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거절 중에 진짜 거절 찾기 하라고 했죠. 제가 아까 종신이나 연금 금액이 커져요. 8만 원, 5만 원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좀 이체해봐 해가지고 몰래 카톡 해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시출금 빼더라고. 근데 30, 50이고 이거는 내 원래 재정 계획이 없던 금액이기 때문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현금이. 예.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저는 급여일이 언제 이걸 또 완곡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급여일이 언제십니까? 그러면은 25일 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바로 찾아뵙는 것보다 한 3일만 더 되면 25일이니까 그때 좀 찾아뵙고 급여가 있을 때 좀 준비 제안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때 좀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거절도 줄어나가는 과정인 거죠. 클로징 단계에서. 네.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급여일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금으로 되는지 이것도 물어보셔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이제 이런 것도 필요로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제 그겁니다. 종신보험 스토리텔링 화법 거절하고 났을 때 고민해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저는 고객님께 사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은 누가 와가지고 사실 이 황금 같은 금요일날 저녁에 저랑 시커멓게 저랑 30대 40대 남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죽는 얘기 하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민해 보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 고민이 길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왜냐하면 고객님이 지금 저와 헤어지시고 나서 하실 일은 아마 지금 배 많이 고프시죠. 집 돌아가면서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치킨 뭐 시켜 먹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대중교통편 알아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몸이 고단하니까 빨리 시킨 거 밥 먹고 옷 벗어 제낀 다음에 씻고 잠깐 얘기하고 주무시겠죠. 그러면 내일 이제 주말이에요. 주말에 벌써 계획 짜여 있으시죠? 자, 이렇게 저하고 헤어지는 순간 저랑 나눴던 1시간 동안 고객님이 느꼈던 가족에 대한 생각, 감정은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일상으로 금방 돌아가시겠죠? 다시 고민을 고객님이 갑자기 서재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내가 가족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제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을 내셨을 때 저와 지금 같이 고민해보시고 끝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절을 거절한다. 네. 자, 거절을 하는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저한테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한 달에 생활비가 가처분 소득이 얼마? 가처분 소득은 아시죠? 내가 부부합산 600을 벌어. 근데 대출이자 나가고 차값 나가면 300밖에 안 남아. 이게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자,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아, 종신보험 가입할 돈이 없어요. 왜냐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60만 원 나가야죠. 전세 이거 원리금 이거 얼마 나가야죠. 양가용돈 뭐 20만 원씩 나가야죠. 저 지금 동창회비 대모임 나는 거 나가야죠. 통신비 나가야죠. 넷플릭스를 끊으면 저 자살할걸요? 넷플릭스 비중료 나가야죠. 막 했죠. 거절해요. 자, 고객님 적은 걸 보여드려요. 고객님은 이 적은 것들이 종신보험을 가입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 적으신 겁니다. 네. 고객님께서 만약에 더 이상 소득이 끊기거나 이러한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건 누가 냅니까? 이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지금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적으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미혼의 종신보험. 미혼, 저는 제가 이제 왜 종신보험을 잘하냐?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는 26살에 보험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험이 3번째 직장이니까 장교역하고 나서 장교 특채로 회사 갔다가 회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디 가서 종신보험을 팔겠어요. 근데 그때도 명확하게 저는 그건 빨라요. 보험회사가 내가 돈을 벌려면 건강보험 팔아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종신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금을 팔아야 되는구나. 왜 연금은 말씀드렸죠. 팩트 파인딩이 필요 없는 보험. 얼마 버는지 다른 건 다 중요해요. 근데 연금보험 가입시킬 때는 얼마 버는지 안 중요해. 그냥 하면 돼요. 네. 연금은 다 있으니까. 근데 미혼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해봤죠. 근데 미혼들한테 하는 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미혼들은 이게 공감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미혼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강사님이 혹시 부모가 편찮으시다.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저희 지금 제 본부에 장지원 FA 뭐 FA가 하나 있는데 어제 아버지가 작년에 간암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엊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재발이에요. 재발은 이식밖에 답이 없거든. 네. 그래서 어제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동생이랑 피검사를 갔죠. 둘 중에 한 명이 수증자, 비증자 이게 찾아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저도 상상을 처음 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많이 아프다. 근데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 그냥 뭐 산정특례를 받으면 좋지만 산정특례를 받기 전까지도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산정특례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산정 3억 정도가 든다 이겁니다. 3억 정도가 치료비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을 뭐 팔아가지고 내가 뭐 원룸을 갈지언정 부모를 살릴 수 있으면 하겠죠. 네, 그리고 해서 막 최선을 다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잘 건강하게 살아나세요. 뭔 상관이 저는 아직 젊잖아요. 다시 벌면 되지. 10년이건 20년이건 열심히 보험 팔아가지고 벌면 되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니정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했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 괜찮다 이거예요. 왜? 후회 없으니까. 물론 내가 효도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반대로 물어보더라고. 자 이제 상을 좀 한번 바꿔보자. 내가 아파버릴 거야. 미혼의 남성, 젊은 20대 남성이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미혼인데 아파버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떤 스트레스를 취할까? 네, 라는 걸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럼 부모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했을 때 부모도 집 팔고 땅 팔고
뭐 퇴직연금이든 뭐 다 땡겨가지고 어쨌든 온갖 돈을 사채까지 해서 다 때려봐야 그럽니다. 무조건 어쨌든 이게 돈이 얼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상담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김병에 후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장병에 진짜 재산 남아는 거 없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재선 상황이 그냥 닥쳤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부모 재산도 다 날아가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살았어. 그럼 또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은 별빛만 있으면 빚만 있으면 뭐 백종원이 60몇 억 빚졌다가 갚은 거는 사실 그만한 별빛이 있었기 때문에 갚은 거거든요. 다 빚진 사람은 똑같아요. 빚 3천만 원밖에 못 지면 그거 평생 못 갚아요. 그냥 뭐냐 3천만 원 빚진 그 캠파는 그거 갚는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근데 100억씩 빚지면 이 사람 두뇌로가 이 100억을 갚을 걸로 돌아가거든.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냥 난 자신 있어요. 저는 갚을 자신이. 그리고 부모 자식이 호도할 자신도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모가 온 재산을 몰빵 나한테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노답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 준비비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미연한테도 저는 종신보험을 많이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하나 이렇게 관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예. 그 종신보험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정도로 진짜 남한테 돌팔매제 맞을 정도의 종신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막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성향은 너무 좋아요. 근데 설득이 안 돼. 계속. 그러니까는 밤에 그 집에서 이제 저녁도 해결했고 나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그 10시 문 닫을 때까지 또 상담을 했어요. 근데도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내 열정에 이제 놀랐는지 그 가입을 안 할 건데 할 얘기가 더 나왔니? 난 나왔다. 아직 못한 얘기가 너무 많다. 네. 그걸 자기 집으로 가재요. 네. 집으로 가져가지고 다시 가서 나한테 2시간 더 줬어요. 12시까지. 또 상담을 한 거죠. 온갖 뭐 경제 이론을 1960년대부터 끊어왔다가 종신보험의 태초부터 왔다가 유태인 왔다가 별걸 다 했는데 안 먹혀. 네. 진짜 안 먹혀. 이건 진짜 도저히 답이 없다.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너무 아쉬운 거예요. 12시잖아. 그 집에 있는데. 근데 그 집에 이제 갈 때는 애기가 있었거든. 애가 와가지고 막 삼촌 얘기 했었거든. 이제 이 정도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방 문 열고 가서 삼촌 갈게 하는데 자고 있어. 삼촌이 진짜 오늘 사과를 내가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오늘 삼촌이 무능력해서 네 미래를 지켜줄 희망고문을 내가 니네 아버지 설득하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다시 올게.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냥 가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얘 깨 있었으면 아마 욕 먹었겠죠. 깨 있었으면. 근데 그 정도로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사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종신보험을 설득하지 못해서 내가 약간 죄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 가족한테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종신보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사실 판매는 쉬워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이나 화법보다도 중요한 건 종신보험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상품 도의적으로 여기다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시는가. 아까 제가 봤던 영상, 제가 아까 재밌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충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일반 시대에서 뜨기 전이긴 한데 이런 그 시중 상업 드라마에서 저렇게 종신보험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이 종신보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판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가입해보시고 많은 거절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급부도 반대 그 거절 처리도 계속 해보시다 보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속 종신보험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